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부터 지브러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약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부터 이제 한동안은 지브러시 관련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브러시를 실행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라이트박스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라이트박스 이 부분이 라이트박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이 보이는 여기 부분이 라이트박스라는 건데, 라이트박스를 끄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있는 라이트박스를 직접 눌러주시고 끄셔도 되고요. 내지는 여기 있는 하이드 누르셔도 마찬가지 꺼집니다. 하이드 누르셔도 꺼지고요. 아니면 그 키보드에 쉼표를 눌러주셔도 꺼집니다. 마찬가지 쉼표를 누르셔도 꺼집니다. 꺼지고 켜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작업창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작업창 영역, 작업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브러쉬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브러쉬에 이제 어떻게 그릴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 여기 알파감, 여기 텍스처, 그 다음에 여기는 재질, 그리고 여기는 색상 같은 거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브러쉬에도 마찬가지 여기 색상을 두 개를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색상 같은 걸 여기다 고정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마야에서도 있었던, 그리고 맥스에서도 있었던 W, 여기가 W, 그 다음에 여기가 E, R로 이제 무브, 그 다음에 스케일, 그 다음에 로테이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내가 작업하는 오브젝트들이 있는 곳이 여기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 3D 오브젝트를 꺼내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지브러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브러시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2.5D 툴이라고도 많이 말을 해요. 3D이지만 이제 2.5D 툴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듯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흙이나 이제 찰흙을 어렸을 때 만져보셨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조금 더 작업하시는 게 좀 더 많이 편하실 거고요. 꼭 근데 내가 흙을 만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작업하시기가 많이 편할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저랑 같이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부분이 보이시는 것처럼 3D 오브젝트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2D 오브젝트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작업하는 건 이제 3D 쪽에 있는 요 녀석을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요. 자, 여기 있는 애들을 꺼내서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기 있는 스피어 3D,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가장 많이 쓰니까요. 뭐 그렇다 해서 요 친구만 쓴다 이건 아니고요. 다른 애들도 많이 쓰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요 친구를 저는 좀 많이 씁니다. 자, 우선은 스피어 3D를 클릭을 하시면 자, 요렇게 여기 작업창 영역에다가 자, 펜을 자, 아무 곳에나 잡고 이렇게 잡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요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속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지금같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요거를 이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단축키가 T입니다. T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T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에디트 창이 활성화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전부 다 내가 쓰는 애들이 아니라 나머지는 잔상이 되고요. 맨 마지막에 꺼내야만 마지막 오브젝트만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지워주는 건 컨트롤 N을 눌러주시게 되면 작업창에 남아있는 애들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오브젝트를 직접적으로 돌리는 건 아니고요. 시야를 돌려서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아무 여백이나 잡고 자, 펜을 여기다 대고 아무 여백에서 펜을 대고 움직이시게 되면 얘가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돌아가는 도중에 Shift를 누르게 되면 90도씩 정확하게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 키는 이제 컨트롤 누르고, 이건 이제 간혹 그 세팅에 따라서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컨트롤 누르고 펜 앞에 여기 있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을 누르시고 앞으로 뒤로 움직이시게 되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시고 Alt를 누르고 펜의 여백을 잡고 움직이게 되면 그 오브젝트의 시야를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의 손바닥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혹시나 근데 나는 단축키 쓰는 게 너무 빡시다, 그래서 나는 좀 단축키 말고 그냥 있는 걸로 누르고 쓰고 싶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자, 여기에 보이시는 요 친구 요걸로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작업 영역이 움직여지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줌 아웃, 작업창 영역을 그냥 이렇게 크기를 키웠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웬만하면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자, 보통은 이제 여기 있는 걸 많이 씁니다. 여기 있는 무브, 그 다음에 줌, 그 다음 로테이트. 여기다가 펜을 직접 갖다 놓고 펜이 눌러진 상태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손바닥 툴처럼 이렇게 눌러지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줌인 줌아웃이 되고요. 로테이트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반드시, 나는 근데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걸 직접 눌러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정확하게 이제 작업을 하실 때 먼저 수평에 놓여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실 때 쓰는 게 여기 있는 플로우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를 누르시게 되면 요렇게 이제 판때기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모난 판때기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정확하게 수평으로 내려졌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 대칭으로 내가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좌우 대칭을 누르고 싶다 하시면 X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좌우에 이렇게 포인트가 두 개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X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좌우 두 개의 포인트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G브러쉬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가 여기 있는 브러쉬가 어떤 게 선택이 돼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먼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칠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작업이 계속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경고창이 뜨는데 메이크 폴리메시 3D라는 걸 내가 눌러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여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흙이 쌓이는 것처럼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냥 드래그 했을 때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고요.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반대로 여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부드럽게 다듬어 주는 건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부드럽게 닦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펜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물체에 드래그를 하시면 요렇게 점점점 쌓이는 느낌으로 되고요. 요렇게 점점점 쌓이고요. Alt 키 누르고 똑같이 드래그는 이렇게 차감해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hift 누르고 똑같이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여기를 부드럽게 다듬어주는
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몇 가지 그 브러쉬의 단축키를 조금 설정해 놓고 쓰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여기 있는 많이 저는 쓰진 않고요.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겠지만 저는 여기 있는 클레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클레이 빌드, 그 다음에 스탠다드, 그 다음 무브, 그 다음에 폴리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레이크에서 총 6개를 씁니다. 자, 물론 여기서 나중에 추가로 내가 필요로 한다면 중간에 추가를 하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것만 쓸 거야,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나 더 쓰게 되면 제가 더 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이제 단축키, 지금 나와 있는 이 숫자대로 단축키를 입력을 할 건데, 입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Alt 그 다음에 컨트롤 같이 누른 상태에서, 같이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자, 내가 그 단축키 입력하고 싶은 브러쉬를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고, 자, 떼신 다음에 이제 숫자 버튼 1을 누르고, 그 떼는데 그게 중요한 건 컨트롤 Alt 키 떼고, 근데 브러쉬 그 커서는 여기에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커서의 위치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커서 위치는 같은 데 있고, 위치는 같은 데 있고요. 위치는 같은 데 있고, 컨트롤 Alt 키만 뗀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Alt 키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Alt 키를만 떼신 상태에서 커서는 여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숫자 1을 누르게 되면 얘가 단축키 1번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머지 애들을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Alt 키 누르고 클릭 1번, 클릭 2번, 컨트롤 Alt 키 누르고 클릭 3번, 컨트롤 Alt 키 누르고 클릭 4번, 그 다음에 컨트롤 키 클릭 5번, 컨트롤 Alt 키 클릭 6번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단축키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쓰이는 거는 클레이는 이제 흙을 천천히 조금씩 올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클레이 빌더 같은 경우에는 흙을 조금 훅훅훅 해가지고 많이 올리실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3번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좀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될 때 조금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무브 틀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의 형태를 빨리 잡을 때 그때 쓰는 게 무브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플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쓸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그 형태를 다듬을 때 쓰시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번은 스크래치 같이 요렇게 긁을 때 쓰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뭐 아직까지 뭐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무슨 툴인지 뭐 얘기만 들어서는 잘 모를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 간혹 가다가 내가 특정 부분이 얘는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얘는 작업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요렇게 그 오브젝트에다가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요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검은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검은 색깔 된 부분이 이제 마스크가 씌워졌다는 거고요. 여기에는 절대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컨트롤 Alt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은 마스크, 컨트롤 Alt는 이렇게 지워지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나는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마찬가지 컨트롤 Alt 키 누르고 이렇게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둥근 마스크를 내가 이렇게 드래그해서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커브 툴로, 자, 먼저 요렇게 가시면 요렇게 선이 나옵니다. 누른 상태에서 쭉 하고 당기시면 요렇게 선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내가 한번 꺾어야 된다면 중간쯤 와서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요런 식으로
꺾을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을 꺾어지니까 하다가 나는 몇 번 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과 같이 Alt키를 중간에 이렇게 꺾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알파를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쓰는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sso 툴, 뭐 내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 부위에 이제 마스크가 씌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요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나는 바탕화면에서 얘가 한꺼번에 마스크 씌워진 걸 지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컨트롤 알트 키 누른 상태에서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미안해요.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바탕화면을 원클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컨트롤 알트 키 누르고 클릭을 하시게 컨트롤 알트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컨트롤 알트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마스크 반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이만큼만 칠하고 싶은 거예요. 요만큼만 칠하고 싶은 거야. 요만큼 하고 반대 영역을 선택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알트 키 누르고 클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전이 컨트롤만 누르고 반전이 되네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반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마스크 반전이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선택을 하시게 되면 마스크 해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흔히 말하는 알파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 이 꽃무늬를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에서 스트로크를 여기 있는 드래그라는 부분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컨트롤 누르고 다시 선택을 할게요. 자, 선택하시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꽃 모양으로 이렇게 알파 값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작업을 그리고 하시다가 내가 어떤 특정 부분만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마스크 때랑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여백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그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가려진 부분이 서로 반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여기다가 적자면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선택한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숨겨집니다. 숨겨지시고 자, 내가 이 영역 부분을 내가 지금 보는 부분 반대 부분만 이제 다시 보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똑같이 시프트를 누르고 여기 있는 부분을 펜으로 원클릭 하시게 되면 반대쪽 영역의 애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쪽 숨겨진 지금 반대쪽 아이 보기 가능. 그리고 나머지 다시 다 보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시프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무 여백이나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세팅하는 거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저하고 같이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냥 지금 배운 걸로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얼굴을 뭐 디테일하게 이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튼 이제
처음 이제 또 지브러시를 또 작업하시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열심히 작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업 들어주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